아니 갑자기 증시가 추워진 것 같아요. 지금 저 뒤에 보이시죠? 또 눈이 내려가지고 집 가야 되는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증시가 차가워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딥시크 R1이라는 게 지금 글로벌 헤드라인을 싹 휩쓸었잖아요. 뭐 눈보라가 따로 없었습니다. 근데 딥시크 R1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근데 그냥 그거 중국에서 만든 짝퉁 AI 아니냐?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기존 AI 업계의 통념까지 깨부수는 작지만 강한 미친 가성비의 AI 모델 시대를 열었다고 칭송받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요, 구글의 제미나이가 더 저렴하고 성능도 좋다는 평가도 많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딥시크 가지고 난리냐고요? 그런 일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 기업이 바로 이 일을 해냈기 때문일 겁니다. 자, 일단 투자자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부분이 바로 이거죠. 딥시크가 GPU 2050개 정도로만 558만 달러로 훈련을 끝냈다는 거죠. 에이, 근데 그걸 믿으라고? 네, 맞아요. 뻥튀기일 거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랬고 다리오 아모데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말을 했죠. 실제로는 엔비디아 호퍼 시리즈 GPU 5만 개와 A100 1만 개 합쳐서 총 6만 개의 엔비디아 GPU를 썼을 것이다 라는 게 정설로 굳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한화로 조 단위입니다. 3조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사실 미국 기업들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딥시크는 유명해졌고요. 그 CEO 량원펑, 저번에 자료 보니까 량원펑 막 이렇게 발음을 하던데, 어쨌든 이 량원펑은 중국 대내외적으로 아주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사람을 거의 신처럼 떠받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칭송받는 데에는 나름의 일리도 있습니다. 과장된 부분도 있었지만 AI 공학의 정수를 보여준 것도 역시나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픈 AI처럼 AI의 새로운 지평을 찢었다, 열었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엔지니어링 쪽으로는 성과가 대단했기 때문에 테슬라와 메타는 이게 팔을 걷어 붙여서 딥시크가 내놓은 기술을 배우려고 혈안이 됐더라고요. 그런 직원들의 목소리도 벌써 들려서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 드렸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또 이겁니다. 이 엄청난 엔지니어링 혁신을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해냈다는 거죠. 미국과 중국 AI 기술 격차 이제 6개월도 안 된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AI로 똑똑해지면 얻는 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미국은 중국의 약진에 바짝 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저희는 주식하는 투자자들 아니겠습니까? 딥시크 때문에 AI 투자 환경이 이제 크게 바뀔지 궁금하신 분들이 당연히 많더라고요. 긍정론, 부정론 둘 다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저는 역시나 긍정론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더 많은 자금이 AI 업계에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픈 AI는 돈을 더 끌어모으고 있어요. 기업 가치가 몇 달 만에 또 2배가 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진짜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2배라는 거죠. 이거 실화? 네, 구글은요, 오픈 AI 경쟁자인 엔트로픽에 이미 20억 달러를 넣었었는데 이번에 10억 달러를 추가로 또 투자한답니다. 네, 오픈 AI든 엔트로픽이든 얘네들이 돈을 이렇게 끌어모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컴퓨팅 파워, 즉 GPU를 확보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딥시크 때문에 이제 GPU, 전력 이런 거 덜 필요해질 거다, 이제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중에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애저 있죠, 애저의 성장률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치가 사실 투자자들의 기대치보다는 조금 실망스러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수요는 많은데 이 수요를 감당할 만한 데이터 센터 용량이 부족해서 라고 이유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돈 생기면 뭐 하겠습니까? GPU 더 사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딥시크 R1 때문에 엔비디아가 위기에 빠졌다? 그건 좀... 엔트로픽 CEO는 그래서 최근에 블로그 글을 썼어요. 딥시크 R1이 나오자마자 이것에 대한 글을 쓴 겁니다. 근데 이 글을 보면 엔비디아 주가가 17% 하락한 것은 당황스러운 일이다 라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딥시크가 만든 저비용 고기능 AI 모델 GPU 수요가 좀 줄어들 우려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저는 기회의 환경이 제대로 생긴다고 봅니다. 왜냐면 R1 때문에 역설적으로 AI 시장이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제번스의 역설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원 사용의 효율성이 향상되면 그 자원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증가해서 결과적으로 자원 사용량이 감소하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GPU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지능의 대가가 싸진다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지능을 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AI 서비스가 많아질수록 GPU 수요가 늘 거라는 거죠. 저비용 고기능 AI 모델의 등장은 AI 서비스 시장을 폭발적으로 키울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 저비용 AI가 주류가 되게 되면 CSP라고 불리죠. 클라우드 사업자들한테도 오히려 긍정적인 흐름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AI 서비스 개발에 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 수많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AI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거고 가격이 낮았으니까 진출해야죠. 그리고 이들은 CSP들의 데이터 센터를 임대하는 고객층으로 부상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 좋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테슬라가 올해 로보택시를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작년에만 AI 훈련을 위해서 컴퓨팅 자원을 400% 늘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그만큼 투자를 더 할 거래요. 근데 말이죠, 아까 테슬라와 메타가 손에 걷어붙이고 딥시크가 보여준 혁신을 바쁘게 배우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공학적 개선 그런데 이런 공학적 개선점들이 테슬라의 AI 소프트웨어 FSD에 접목이 되게 되면요, 로보택시의 사업 가능성이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GPU도 숫자가 늘어나긴 하지만 이미 보유해놓은 GPU 하나당 성능도 더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니까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챗봇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로보틱스 등등 해서요, 지능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AI 대중화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바로 제본스의 역설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월 21일 오픈AI의 CEO 샘 알트만이죠. 샘 알트만이 AI를 구동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와 인프라에 무려 5천억 달러, 한화로 얼마죠? 800조 원 정도 되나요? 5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공개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했던 거. 네, 존칭을 썼네요. 함께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다라는 분석글도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딥시크 때문에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수백조 원이 날려갔던 거 바로 그날 있죠. 그날 힘들었던 날. 그날에 트럼프는 딥시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을 했던 장소가 재밌어요. 미국 공화당 회의에서 이 말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적인, 그냥 미국 국내 의제를 다루는 자리에서 이 말을 한 겁니다. 특히나 감세와 불법 이민자 추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바로 뒤에 딥시크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감세와 불법 이민자 이슈는 트럼프의 핵심 공약이고요. 이것과 같은 레벨로 딥시크를 이야기한 거니까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라고 봅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포함한 AI에 대한 미 정치권의 관심이 단순히 과장된 수사학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발생할 일임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천억 달러가 어마무시하게 큰 돈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긴박한 국가 안보 상황이었던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은 GDP의 20% 이상을 차입을 했었고요. 2차 세계대전에서는 GDP의 60% 이상을 차입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현재로 따지면 무려 17조 달러에 달합니다. 딥시크의 등장으로 미국과 중국의 AI 냉전 시대가 현실화되는 시점이니까요. 제 생각엔 지금도 긴박한 국가 안보 상황 아닐까요?